26년 말 대한항공과 완전히 통합될 아시아나항공, 이제 진짜 우리 곁에서 사라질 항공사인데요.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의 요즘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그 폼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세계 각국의 항공사 리뷰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이코노미 리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일리지 발권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동안 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천 프라하 노선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탑승하게 되면서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인천 체코 프라하 노선은 2025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취항한 노선인데요. 내년엔 밀라노와 부다페스트 취항에 바르셀로나 증편까지 유럽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죠. 현재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지만 2026년 1월 14일부터는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이 있는 이 터미널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럼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탑승객도 대한항공의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게 되려나요?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는 사실 음식은 좀 아쉬운 편인데요. 대신 늘 붐비는 느낌이 크게 없어 어쩌면 라운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탑승 전 조용히 쉬게 해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기존 라운지로 사용하던 4개의 공간을 반납하면 이후에 해당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인천발 프라하행 아시아나항공 OG545편은 현재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너구리 선글라스가 멋진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최신 기종 A350-900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신 기종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기령 8년이나 되어 살짝 최신 기종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대한항공과의 합병 결정 이후 신규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A350 기종을 대한항공이 가져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2023년 이후 장거리용 최신 광동체 기종의 도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이 최신 프레스티지 좌석부터 우등고속 비즈까지 다양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석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기존 A380에 탑재되어 있던 1등석이 비즈니스 스위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내식 등 기내 서비스는 비즈니스이지만 좌석만 기존 1등석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A350, 보잉 777 등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엔 비즈니스 스마티움으로 불리는 아시아나의 대표 비즈니스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A330엔 미끄럼틀 좌석으로 유명한 구형 비즈니스석이 탑재되어 있고 소형기인 A321에는 우등고속 비즈니스가 탑재되어 있네요. 이번 프라하 여행은 또동이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를 각각 탑승해봤는데요. 먼저 아시아나 특유의 베이지색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A350의 비즈니스석입니다. 기내 앞쪽에 28석의 비즈니스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든 좌석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열마다 엇갈려 있는 스태거드 시트입니다. 좌석 간격 77인치, 좌석 너비 22인치로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이나 2.0보다는 살짝 더 큰 모습이네요. 머리 받침대 부분은 옆좌석과의 시선 차단을 위해 좌석이 시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홀수열은 좌석이 복도 쪽에, 짝수열은 좌석이 창가 쪽에 붙어 있고, 중앙 좌석은 홀수열의 경우 좌석이 서로 붙어 있고, 짝수열의 경우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의 좌석 옆쪽엔 원래 테이블과 함께 책자와 헤드셋, 물 등이 꽂혀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맨 뒤 7A, 7K의 경우 유아용 요람을 넣을 수 있는 좌석이다 보니 수납 공간 없이 테이블만 놓여 있습니다. 대신 좌석 하단에 책자를 비치해둘 별도 공간이 있네요. 독서등은 더듬이같이 튀어나와 있고 테이블 옆쪽으로 좌석 컨트롤러와 리모컨이 있죠. 그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건너편 모니터는 18.5인치인데요. 사실 같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다른 광동체 기종인 A380이나 보잉 777에 탑재된 모니터는 좀 더 작습니다. 특히 보잉 777 기종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오즈 쿼드라 스마티움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인데 오래된 만큼 좌석 너비, 폭, 모니터 크기까지 모두 더 좁고 작은 모습이며 그냥 눈에 보기에도 보잉 777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좀 많이 오래된 느낌이 드네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구성은 우리가 국내 항공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죠. 다양한 최신 한국 영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테이블은 모니터 옆쪽에 붙어 있는 걸 내리는 형태이고 그 옆쪽에 가벼운 옷을 걸어둘 옷걸이도 있습니다. 앞쪽 발을 올려두는 공간은 바깥쪽이 생각보다 넓어 누워있을 때 빼고는 크게 답답하진 않고요. 아예 바닥 부분에도 살짝 경사를 줘서 발을 올려놓기에도 좋습니다. 아시아나의 상징과도 같은 색동점이 은은하게 박혀있는 바닥도 예쁘죠. 좌석 하단엔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좌석과 테이블 사이 옆쪽에 헤드셋을 꽂을 단자와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탑승했을 때 제공받는 물품은 생수 한 병과 헤드셋 그리고 슬리퍼가 있고요.
어메니티 파우치는 독일의 아이그너 제품인데 안쪽에 아이그너 립밤과 페이셜 크림, 핸드크림, 치약 칫솔과 안대, 수면 양말, 그리고 빗과 이어플러그가 들어있습니다. 파우치 디자인 자체는 조금 아쉽지만 내용물 구성은 훌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이외에 이따 잘 때 쓸 이불과 베개도 제공됩니다. 이젠 또동이가 탑승한 이코노미로 가볼까요? 아시아나항공 A350의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또동이한테 촬영을 맡겼는데 꽤 잘 찍어놨네요. 좌석 간격 32에서 33인치, 좌석 너비 18인치인데요. 딱히 좁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본 이코노미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이코노미 외에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도 운영하는데요.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앞뒤 공간이 36인치로 더 넓고 추가 비용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의 머리 받침대 부분은 접을 수 있는 형태이고요. 11.1인치의 개인 모니터가 달려있는데 모니터 밑에 리모컨이 있고 기내식을 먹을 테이블은 한번 접혀있는 형태네요. 대한항공이 이어폰을 제공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코노미석에도 헤드셋을 제공하는 것도 차이인데 이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죠. 장거리인 만큼 이코노미석에도 파우치가 제공이 되는데요. 안에는 칫솔 치약 세트와 슬리퍼가 들어있습니다. 이코노미 스마티움에는 여기에 안대가 추가되고 슬리퍼도 부직포형이 아닌 좀 더 제대로 된 형태의 슬리퍼가 제공됩니다.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약 13시간 20분의 체코행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안전방송은 나쁠 건 없지만 그야말로 너무 기내 안전방송이고 특색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비즈니스석 기내식 메뉴인데요. 각종 증류주와 전통주까지 있고 맥주는 카스, 클라우드, 하이네켄이 준비되어 있네요. 샴페인은 팔머브릴 리저브가 제공이 되는데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디저트 와인도 각 2종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과 한식 중 저는 당연히 한식을 선택했는데요. 전체 요리부터 아롱사태, 인삼 편육이라니 진짜 찐 한식이죠. 얇게 썬 편육에 채 썰은 각종 야채와 소스가 함께 나왔고요. 원래 편육은 술이랑 먹는 음식이니만큼 저도 샴페인 한 잔 곁들였습니다. 원래 한식엔 빵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여유가 있으면 한식에도 빵을 먹을지 물어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았고요. 뒤이어 나온 소갈비구이 쌈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5년 쌈밥을 기내식으로 처음 선보인 항공사이기도 하고 2006년엔 쌈밥으로 상도 받은 만큼 그야말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표하는 기내식이죠. 요즘엔 대한항공에서도 쌈밥이 나오긴 하지만 원조 아시아나항공 쌈밥 좋아하는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아시아나항공 사라지면 이 쌈밥이 제일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폭풍 먹방 때리고 예쁘게 담긴 과일도 맛보고요. 디저트는 쑥 앙금떡과 호두 전가가 커피와 함께 제공됩니다. 커피는 커피 리브레의 제품이네요. 이코노미석 첫 번째 기내식은 치킨 요리와 밥, 샐러드와 무스 케이크, 그리고 빵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무난한 메뉴이죠. 유럽까지 가는 장거리 노선엔 총 2번의 기내식이 제공되고 그 사이 간식은 주문하면 먹을 수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 간식 중에선 도토리 묵사발이 유명합니다. 대한항공에선 기내식으로 묵사발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얼음과 사이다를 따로 받아서 묵사발에 얼음을 넣고 사이다를 조금씩 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전주 비빔밥 맛 삼각김밥이 나오는 것도 독특하죠. 그리고 당연히 라면도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데 저는 디저트로 과일도 함께 시켜 먹었습니다. 김치랑 단무지도 같이 나오는데 평소 라면 진짜 안 먹는데 비행기만 타면 그렇게 땡기네요. 그리고 과자 중에 풀무원 블랙 샌드가 제공이 되는데 이놈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짭짤하니 맥주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겠죠. 이코노미석에도 간식은 제공이 되는데요. 유럽 처음 가보는 또동이 혹시 모르고 못 먹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역시 기우였네요. 피자빵 받아서 야금야금 혼자 잘 먹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역시 180도 풀플랫 베드로 좌석이 변형되는데요. 다만 별도 매트리스는 제공이 되지 않고 이불과 베개만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석 기준 서비스 좋은 항공사의 기준이 이 베딩의 제공이 아닐까 싶은데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웠네요. 비즈니스석 화장실엔 칫솔 치약과 면도용품, 가글과 빗, 록시땅, 핸드로션 등이 비치되어 있고요. 이코노미석 화장실의 경우 보통 록시땅 제품과 가글, 빗 정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장거리 비행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비행기 잘 탈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탑승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컷 편집을 끝낸다든지 스크립트 한 편 작성을 마친다든지 하는 식이죠. 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탑승 중에도 굉장히 바빠지고요. 바빠지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금방 갑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유럽이나 미주도 순식간에 시간이 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뻘소리 그만하고 두 번째 기내식 먹어볼까요? 간단히 적응되는 두 번째 식사도 한식을 먹었습니다. 자꾸 한식만 찾는데 이거 나이 든다는 증거인가요? 전체는 카프레제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샐러드에 함께 나온 이 알 같은 건 뭔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종류가 달라진 빵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메인은 한라봉 간장 광어구이였습니다. 사실 그냥 간장구이도 아니고 한라봉 간장구이는 뭘지 궁금했는데 은은하게 한라봉 향이 나는 생선구이입니다. 기내식으로 생선 잘 안 먹는데 같이 나온 표고버섯, 당근, 애호박과 함께 너무 잘 먹었고요. 디저트는 저에게 많이 부족한 하트 모양의 딸기 무스 케이크인데 부족한 걸 채운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시드니 갈 때 11시간 비행도 힘들다고 했던 또동이 13시간 비행은 잘 버티고 있을까요? 역시 밥심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코노미석 두 번째 기내식도 첫 번째 기내식과 같은 구성입니다. 메인 식사에 디저트로 초코 케이크, 파스타가 들어간 샐러드와 빵이 나왔는데요. 저도 돌아올 때는 이코노미에서 기내식을 먹었는데 묘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좀 다른 느낌이죠. 같은 비빔밥이어도 간이나 구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입에 참 잘 맞아서 비즈니스석은 물론 이코노미 탈 때에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고의 항공사 순위 1등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서비스적인 면에서 대한항공과 차별되는 점이 있는 항공사였습니다. 세계적인 항공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에 대한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비결이기도 하죠. 다만 어쨌든 사세가 기울고 대한항공과의 완전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전의 그 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좌석이나 기내식 등에서 아시아나항공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 앞으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든다는 점은 참 아쉽네요. 지금 보신 A350 비즈니스석도 결국 통합 이후엔 좌석 시트가 변경되어 운영이 되겠죠. 그래도 완전 통합 전 리뷰를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